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6번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이제 16번인데,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이 교사와 방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형법 총칙상의 공범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형법 총칙상 공범. 형법 총칙상의 공범은 공동정범, 그 다음에 교사범, 그 다음에 종범이 있습니다. 방조범이라고도 하죠. 요 세 개가 뭐다? 형법 총칙상의 공범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려 그래.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외워. 안 되면. 지금 시간이 없어. 그죠? 내가 수험생도 아니야. 나는 지금 설명해주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내가 더 애 타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더 애가 타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16번에 교사범, 방조범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교사범, 방조범. 자, 그러면 이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교사범. 자, 교사범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를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야지 돼요. 없는 자를 자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심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방조범은 뭐냐면요. 자, 방조범은 요 조자 방조할 때 이 조자는 도와주다 조자야. 그래서 범죄를 도와주는 거야.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방조범이라 그래. 머리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됩니다. 자, 모르겠어. 내가 알려주는 게 제일 간단해. 뭐 다른 거 물론 뭐 선생님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몰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하더라고. 머릿속에 딱 그렇게 알아두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총칙상의 공범은 어떻게 된다고? 바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법 총칙상의 공범은 딱 세 개예요. 자, 이 세 개인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물론 뭐 공동정범도 잘 나오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해서 지금 적어놨잖아요. 제가 그죠? 교사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그 양반이 범죄의 마음이 없어야지 됩니다. 범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범죄의 마음을 심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야 교사범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방조범은 범죄를 도와주는 거야. 용이하게. 그죠? 또는 용이하게 하는 거야, 범죄를. 그래서, 이 교사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만. 이거 왜 또 안 지워지냐, 이게. 아유.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까?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가 하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새끼가 있어갖고 이제 뭐죠? 조폭이라고 봅시다. 조폭인데 마음에 안 드는 두목이 보니까 두목이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대원이 있어. 그래서 대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죠? 대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을에게, 저기, 네가, 두목이 그러는 거예요. 을에게, 너 갑이라는 새끼 좀 어디 좀 두들겨 패갖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 혼쭐을 좀 내줘라. 뭐,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을에게, 자, 갑을 좀 패줘라. 응? 혼 좀 내줘라.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지금 폭행을 교사한 거죠? 그쵸? 폭행을 교사했는데, 이 경우에 폭행 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응? 이 을이라는 양반이, 그죠? 을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형님, 안 그래도
그 새끼 내가 주어 패주려고 했어요. 주어 패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자, 요렇게 얘기하면은 일단 지금 뭐야? 을이라는 애가 자체가 범죄의 마음이 있는 놈이죠? 그죠? 교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이 경우에는 교사가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여기 나와 있지만은 범죄의 마음이 없는 자를 범죄의 마음을 심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지금 을이라는 애새끼는 뭐야, 지금? 범죄의 마음이 있죠? 안 그래도 그 새끼 내가 패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조폭 두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교사가 안 된 거예요. 을을 범죄 교사를 못한 거예요. 되셨나요?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당초 을이라는 애가 범죄를 폭행이라는 걸 계획하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겠어? 그 을이라는 놈의 그 뭐예요? 폭행에 대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범행을 더 단단히 마음먹게 만들어준 거죠? 방조범 정도밖에 안 되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방조범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방조범은 범죄를 도와주는 건데,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를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방조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그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 도와주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방조든 뭐 정신적 방조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범죄자가 그죠?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범행의 결의를 단단히 마음먹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와주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이든 직접이든 상관이 없어. 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서부터 볼게요. 자, 요거 1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거든요. 일단 4번은 이따 설명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그 정범이 범죄 실현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다고 어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되셨나요? 맞는 얘기야,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자.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봐.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중의 고의가 필요해요. 적어보세요. 뭐라고?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그죠? 그 종범이 되려고 한다면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지 돼요. 도와준다는. 그죠? 조자는 도와주다 조자야. 그죠?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점에 대한 이 정범의 고의가 또 있어야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범이 범죄를 실현 안 하면은 방조범도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서 그죠? 범행을 해야지만은 그죠?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야지 이 방조범을 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방조범도 좀 그렇죠, 그죠? 묻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요건에 있어서 적어도 정범이 어떻게 된다?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알아두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해보겠습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했습니다. 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교사를 했는데, 그죠? 교사를 했는데, 자, 승낙을 했어요. 범죄를 승낙했어요. 범죄의 실행을 승낙했어요. 그런데 실행의 착수에는 가지 않았어요.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 거야?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죠. 그죠?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절도라 그러면 어떨까요? 절도. 자, 절도에 대해서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죠. 그죠? 근데 강도는 뭐야?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예비 음모로 처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그죠? 처벌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교사를 받은 자가 일단 범죄에 승낙은 해야지 돼요. 그리고 실행의 착수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어쨌든 주댕이 까고 서로 말하고 범죄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비 음모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규정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우리 강도로 좀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머릿속에 대충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자, 여기다 화면을 좀 바꿔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거를 좀 지어볼까? 자, 여기 한번 지어보자. 요건 지우고, 자, 여기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잠깐만, 예. 자, 교사를 했는데, 자, 범죄 승낙은 했어요. 승낙을 했는데, 실행의 착수에 안 간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자, 교사자하고 피교사자, 교사 당하는 사람이죠. 그죠? 피교사자, 그죠? 교사 당하는 놈, 그죠?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합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절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죠. 그죠? 그러나 강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왕 공부하시는 김에 하나 좀 더 알아둡시다. 자, 지금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 법이 신설됐어요. 강간일 좀 알아봅시다. 강간. 자, 예전에는 강간죄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간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생겼죠. 그죠? 그잖아. 그래서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다가 줘봐. 305조의 3. 자, 제 305조의 3에서 바로 강간 예비 음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언제 신설한 거냐면 2020년도에서 신설했어요. 자, 2020년 5월 19일.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옛날 공부하신 분들 이거 틀려 그러니까. 2020년 자, 언제? 5월 19일. 2020년 5월 19일. 이때 신설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예요? 자, 요 강간죄도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 305조 3에 2020년 5월 19일날 신설됐어요. 되셨나요? 예, 이것도 알아두죠.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했답니다. 그래서 위증죄를 범하게 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 뭐예요? 위증교사 되죠? 그죠? 형사소송에 있어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개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타인을 교사해갖고 위증을 범하게 되면은, 그죠? 바로 위증교사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죠? 방어권 남용이죠, 이거는. 그죠? 예. 자기가 법관 앞에서 뻥 까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기 범죄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고 계속 뻥 까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증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죠? 아무런 죄가 되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자기의 형사사건이라도, 그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교사해갖고 위증을 하면 안 돼. 그죠?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뻥을 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타인을 교사하면 안 돼. 예? 예를 들면은, 야, 너가 그때 내가 노래방에 간다는 거, 너, 못 봤다고 얘기해줘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죠? 내가 계단으로 내려간다는 건 너가 못 봤다고 얘기 좀 해줘라. 응?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형사사건이라도 남을 교사하면 안 돼. 그죠? 근데 그냥 법관 앞에서 법관이, 피고인은 그때 그 시간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설사 갔는데, 간 적 없습니다. 라고 뻥을 까고 대답하는 거는, 그죠?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증인의 지위도 아니고, 위증죄는 어떻게 돼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위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근데 타인을 교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교사하게 되면 뭐다?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 틀린 거 몇 번? 4번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돼. 이거를 승진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부담을 좀 줄이겠죠. 최대한 신속하게 어쨌든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